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2일 오전 8시입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정무수석을 했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피를 토하는 듯한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악마면 어떠냐? 윤석열 안고 가자입니다. 이분이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서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그 내용에서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사람이죠. 김재원. 이분이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은 정치인의 몫이다.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은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 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좀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 악마의 손을 잡고라도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 페이스북 글을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제 나름으로는 좀 괴로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제 지난 세월 마음으로 정리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김재원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는 악연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를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탄핵과 적폐몰이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수백 명은 적폐몰이 수사로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아예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정무수석으로 지낸 나도 여러 곳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내 가족까지도 정신적 파탄에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을 악마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마가 이제는 길잡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렸다. 정치인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에 당선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 이맘때 제 딸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혼절하기도 했다. 노건을 욕실에 놔두고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김 전 의원이 이날 윤 전 총장이 악마라도 좋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보수 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하는 분별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탄핵 이후 적폐 세력으로 몰린 보수 진영은 4분 5열되어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다. 근친정오의 결정판이었다.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보수 지도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야당 복이 넘친다고 해왔고 적폐몰이 수사의 주역 윤석열이 등장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근친정오의 보수 정치판에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 근친정오, 즉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 사이에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대결 구도 안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나마 그 사람이 현재로는 문재인 정권을 겨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처절하다고 하면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망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실감이 있고 이거는 또 민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때 윤석열 전 총장을 가장 미워했던 보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로 이렇게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판을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윤석열 총장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김재원 씨 이야기대로 악마로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 청와대가 잘못해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당부대로 조국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 가족을 수사를 한 뒤부터 보수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보수는 대의다. 대의를 앞세우는 사람이다. 자신과의 사소한 이해관계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큰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공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수가 그만큼 몰려 있었다. 보수의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으면은 윤석열 총장의 눈길을 주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물론 황교안 씨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나섰지만 뭔가 믿었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김재원 씨가 이야기한 대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40%대를 육박을 했는데 지금은 25%로 줄어들고, 그나마 그 안에서 탄핵파와 탄핵 반대파의 근친 정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저히 지도자를 만들어낼 풍토가 아니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 볼 것 없다. 우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 반역 정권, 이 부패 정권, 이 독재 정권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를 앞세우는, 그리고 용감한 윤석열 총장과도 손을 잡자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어제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정권 교체론이 현재 50, 정권 유지론이 30, 5대3으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게 되고, 그럼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방법이 나눠지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맡아야 된다. 그게 안 된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 제3세력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국민의힘 지지 세력과 제3세력이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중도와 보수가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와 보수를 합칠 만한 인물이 있느냐? 그게 바로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는 중도와 보수가 합쳐진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예컨대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중도를 잡는데 상당히 약하다. 그나마 오세훈 씨가 좀 확장성이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윤석열의 정치 재개를 기대를 하게 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정치 재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같으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치하는 거 환영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층입니다. 상당한 지지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김재원 씨 같이 아주 하기 어려운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은 악마보다 더 악마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한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거의 혼자 맞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제일 처음에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철천지 원수끼리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유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기 위해였습니다. 폴란드를 치려면은 우선 당시에 소련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폴란드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영국이 딱 고립이 됐습니다. 영국 혼자서 싸운 것이 1940년 봄부터 1941년 6월 2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정말 영국이 외롭게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특히 영국의 해군 공군이 잘 싸웠습니다. 이때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많이 남겼습니다. 피땀 눈물밖에 줄 것이 없다든지 등등. 그때 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히틀러와 싸울 수만 있다면은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한 악마는 누구냐? 원래 처칠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죠.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스탈린이란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독일 나치와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다가 드디어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면서 소련과 영국, 처칠과 스탈린이 동맹관계가 됩니다. 그 뒤에 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또 동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이 2차 세계대전의 3대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의 길로, 또 일본도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코너에 몰렸던 처칠의 심정과 지금 한국 보수의 심정, 그리고 김재원 씨의 심정, 악마라도 좋다, 윤석열이 악마라도 좋다, 안고 가자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란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세력 중심으로 대한민국 세력 대동단결 할 때 그 대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대한민국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문재인, 김정은을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윤석열도 우리 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